안녕하세요. 한글 2010 이번 시간에는요. 표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보기도 하고요. 그 채워진 내용을 정렬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셀, 필요 없어진 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여러 가지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표 하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용을 입력을 하려고 해요. 내용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서가 깜빡거리는 곳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입력을 하려면 마우스로 다른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주 칸이 여러 칸을 이동을 해서 클릭을 해야 되는 거라면 마우스가 훨씬 편하겠지만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이동하는 거라면 키보드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은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만 키보드에서 이제 타자 수가 늘어나면서 타이핑 속도가 늘어나면서 마우스로 한번 갔다가 오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내용을 몇 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페이지씩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두시고요. 마우스를 잡아서 클릭하시는 것이 아니고 키보드에 보시면은요. 위, 아래, 양옆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 방향키를 잡아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면 오른쪽 칸으로 이동하고요. 아래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이렇게 해서 꼭 방향키로 움직이는 습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우스가 지금은 처음에 숙달되기 전에는 마우스가 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 한글 프로그램에 적응이 되고 나서 문서 실무 작성할 때를 대비해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내용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왼쪽에다가 월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이동하려고요. 무심코 엔터키를 눌렀어요. 엔터키를 눌렀더니 칸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칸이 늘어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표 안에는요. 얼마든지 내용을 길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항상 이 표 길이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칸을 이동할 때는요. 방향키로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2월, 3월 입력을 했는데 아래쪽에 계속해서 입력을 해야 되죠. 12월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줄이 모자라요. 줄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3월 아래쪽으로 줄 삽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줄칸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플러스 모양 되어 있죠. 줄칸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칸을 추가할 수도 있고 위아래는요. 요거는 줄을 추가하는 거고요. 양옆으로는 칸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칸, 오른쪽 칸 또는 윗줄, 아랫줄 현재 셀에서 왼쪽으로 칸을 추가하거나 오른쪽으로 칸을 추가하거나 또는 위쪽으로 줄을 추가하거나 아래쪽으로 줄을 추가하거나 칸과 줄을 추가한다는 거는요. 셀을 반으로 나누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전체 셀이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게 바로 칸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줄이니까 4칸 자체가 4칸이 추가가 되는 거죠. 각 줄마다 한 칸씩 추가가 되는 거니까 또는 한 줄을 추가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줄 자체가 추가되는 거죠. 똑같이 셀이 나뉘어져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아래쪽 추가하는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랬더니 아래로 추가가 됐어요. 아래로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12월까지 계속해서 눌러서 추가를 해야 돼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메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있지만 3칸이 추가가 됐으니까 6칸만 더 추가하면 12월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줄칸 추가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줄칸 추가하기는 내가 줄 또는 칸을 추가하고 싶은 셀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줄칸 추가하기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아이콘이 여기에 떴어요. 대신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냐면 줄칸 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한 칸씩이 아니고 여기에서 무조건 한 칸씩만 입력을 했지만 무조건 한 칸씩이 아니고 여러 줄을 또는 여러 칸을 한 번에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아래쪽 선택해주고 아래쪽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줄 수는요. 6줄을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
그리고 났더니 한 번에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추가를 해야지 한 칸 한 칸 클릭하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은 12월이지만 여러 페이지에 작성된 그런 문서를 표로 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 한 칸 추가하기가 너무 번거롭죠.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입력을 했지만 12월까지 계속해서 4월, 5월, 6월, 7월 계속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성이 있죠. 1, 2, 3, 4 증가하면서 월은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내용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월, 2월, 3월이 반복이 되죠. 이런 형식으로 반복을 해줘야 된다 하고 영역 설정하고요. 어디까지? 12월까지 채워주셔야죠. 전체 반복되는 구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채우기라는 메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표 자동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 표 자동 채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으로 제가 칸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칸 하나 추가했습니다. 칸 하나가 더 생겼죠. 자, 높이는 잠시 후에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는요. 연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0년, 2011년.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도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전체 영역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이 채우기. 그리고 표 자동 채우기. 잘려있지만 아까하고 똑같은 메뉴고요. 표 자동 채우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영역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표 전체 영역을 일단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넓이는 같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표 크기는 그대로 있고 넓이가 동일하게 조정이 되겠죠. 셀 넓이를 같게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셀 높이를 같게 하게 되면 이 셀이 너무 작아지게 돼요. 아래쪽 셀은 작은데 위쪽 셀은 넓었죠. 그럼 두 개를 해서 평균적인 셀 높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높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표 셀 속성 안에 들어가서요. 셀 크기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cm네요.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3cm. 넓이가 지금 적용이 돼 버렸죠. 제가 넓이에다가 적용을 시켰네요. 높이가 5m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제가 10mm로 조금 늘려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했더니 높이가 조금 늘어났어요. 높이가 좀 늘어났는데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만 낮춰주도록 하죠. 한 7mm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적당하게 지금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자동 채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표 만들기를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에서는 우리가 삭제할 게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줄을 좀 추가를 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줄칸 추가하기 들어가서요. 아래쪽에다가 6칸 똑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싶어요. 마우스를 일단 삭제하고 싶은 줄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고요. 줄칸 편집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줄 또는 칸을 삭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줄을 삭제하시면은요, 클릭하시면 줄이 한 칸이 줄어들었어요. 또 클릭하시면 줄이 한 칸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삽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메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화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자, 이번에는 줄칸 지우기. 줄칸 지우기를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줄을 지우고 칸을 지우는데 몇 칸을 지우고 몇 줄을 지울 건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똑같이 칸과 줄 중에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누르면 한 줄 또는 한 칸이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전체를 병합을 해줍니다. 전체를 일단 병합을 해주도록 할게요. 셀 합치기 눌러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은 편하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2010년, 2011년 가로로 쭉 되어 있고요. 세로로 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선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사선 테두리 넣어주기 위해서 셀 속성에 들어가서요, 테두리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선 넣어주시면
위쪽, 오른쪽과 이 왼쪽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좀 입력을 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8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 채우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운 다음 화면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전체 내용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금액을 입력을 한 거거든요. 금액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단위수는 이제 생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쉼표가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죠. 세 자릿수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로 그냥 중간중간 입력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쉼표를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1000단위 구분 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요. 자리점 넣기가 있고요. 자리점 빼기가 있어요. 자리점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쉼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자리마다 하나씩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금액 표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다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눌러서 자리점 빼기 눌러주시면 돼요. 전 이거 자리점 넣기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정렬을 다시 한번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2010년, 2011년, 12년, 13년, 2014년까지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월로 달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매출 현황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고요. 정렬 기준이 될 블럭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가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됐는데 거꾸로 12월부터 1월 순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지만 전체 선택을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전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는 없어요. 1월, 2월, 3월, 4월 이 월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서 또 금액을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역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금액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른 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1월이 지금 12 시작하고요. 12월이 16 시작했습니다.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렬은 표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구 안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메뉴, 풀다운 메뉴 열어주시고요.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위치 필드 1번 지금 선택을 했고요. 형식은 날짜순, 지금 날짜순으로 되어 있죠. 날짜 역순 선택하시고 실행 눌러주시면은요. 12월 16으로 시작하고요. 1월 12로 시작하고요. 각 월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표에 있는 내용은 전체 정렬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2010년 금액별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구 안에 들어가 주시고요. 똑같이 정렬 들어간 다음에 글자 아니고요. 숫자 순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높은 숫자 먼저. 그러면 금액이 매출이 많은 순서로 나타나겠죠? 987에서 실행 눌러주시면은요. 월이 마구마구 섞였어요. 2월, 4월, 5월, 12월. 왜냐면 여기 매출 순서대로 아래로 쭉 정렬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0년 매출 순서대로 정렬을 했으니까 다른 그 연도에는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렬하고 싶은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래대로 되돌려 보도록 할게요. 정렬 들어가서 날짜 순서대로 실행 그렇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정렬이 돼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굳이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할 필요가 없이 뭐 내용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만 다 해놓고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로 해서 마무리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